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2014년도 즉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5,2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4,860원보다 350원 즉 7.2% 인상된 금액입니다. 2008년 최저임금이 8.3% 오른 이래 인상폭이 가장 크며 처음으로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을 두고 경영자나 노동계 모두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나지현 여성노조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원장님, 이른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선 여성노조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예. 전국 여성노조는 언제 결성됐고 또 조합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 전국 여성노조는 그러니까 1999년에 결성됐는데요. 네. IMF로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이 되고 예. 그런 이후에 기업별 노조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여성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예. 지금 조합원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아이고, 적지 않네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별 노조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도 남성 노조, 여성 노조 이런 성별 노조도 설립이 현행법상 가능한 모양이죠. 예, 가능해요. 그러니까 설립이 9년에도 되겠죠. 했으니까. 예. 정식으로 노동부에 설립 신고가 된 신고 단체죠.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요. 우선 나 위원장님 소감을 간단히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첫 해고요. 예. 그다음에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최저임금이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그래도 생활을 개선하는데 기본적이다라는 거에는 다 같이 동의를 한 바가 있어서 예. 사실 좀 기대들이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예.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자 대통령이니까 설마 최저임금은 좀 올려주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예. 아닐 거다 하면서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현장에서는 오히려 좀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좀 아니나 다를까 좀 기대에는 정말 한참 못 미치고요. 예. 그래갖고 이명박 정부 첫 해에 올랐던 거보다 한 1% 정도밖에 더 안 올라서 예. 사실은 이제 이 5년 동안 그러면 2년째는 많이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이나 저임금 노동자를 과연 보호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법정 제출시한을 8일이나 넘겨서 지난 5일이 말입니다. 예. 이날 새벽에 극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6월 27일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저희도 그래서 26일에 그 앞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주로 이제 당사자 중심으로, 예. 청소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많이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양쪽이 사용자가 50원 들고 나왔잖아요. 예. 예, 우리가 올리자고 한 거 1,050원인데, 딱 위에 걸 떼고 50원 딱 들고 나와가지고 예. 팽팽하게 이제 맞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을 미루면서 책임을 서로 좀 미루는 노사 공익이 다 같이 예. 우리는 노력했다 이런 거를 이제 시간을 늦추는 걸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끝까지 애썼다. 예, 애썼다. 그리고는 애쓴 결과는 언제나 이렇게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결론이 나와서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또 이렇게 민주노총 몇 분이 퇴장하시고 또 이 사용자 의원도 투표에 들어는 가면서 기권하는 식으로 퇴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양쪽 지지층에 그냥 우리는 노력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걸로 해마다 그게 반복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청취자 여러분, 지금 나지연 여성노조위원장 모시고 최저임금 관련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대신 물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요. 예. 최저임금 결정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임금 인상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소득 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그 률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좀 그래요. 이제 저가 율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율? 몇 퍼센트 이럴 때 예. 그래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 오르면 10만 원이지만 예. 200만 원 받는 사람은 5% 올려도 10만 원이잖아요. 율이 2배인데도 액수는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좀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사실은 그동안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이렇게 막 그 각계각층을 이렇게 각계각층을 비롯한 거 아니고 언론을 통한 뭔가 예. 공격적인 이런 것 때문에 임금 인상률이 해마다 되게 좀 낮았던 게 현실이고요. 대개 몇 프로였습니까? 정규직은 임금 총액 대비해서 작년에 1.8%였고 예. 비정규직은 1%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낮았던 책임을 그 노동자가 져야 하는 건 아닌데 뭐 그 낮은 거에다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야말로 이 저임금 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거야말로 정부와 뭐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게 낮은 책임을 또 미루고 있고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얼마 전에도 무슨 금값이 오르니까 금반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기 공익위원분들을 저희가 해마다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도 느낄 때는 물가가 꽤 높은 것 같은데 정부나 이런 데서 갖고 오는 물가 상승률은 뭐 2%, 3%예요. 예. 그래서 다른 물가는 없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그런 근거를 뭐 노동자 측이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그런 걸 쫓아다니며 연구하는 그 입장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소득 분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고 많이 올리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 그 이상한 율들의 책임을 미루면서 이렇게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노동운동 이렇게 쭉 해오면서 임금이 낮을수록 보통 정액 인상을 얘기하지 정률 얘기 안 하고요. 예. 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률 얘기하거든요. 뭐 한 2%만 올라도 뭐 연봉 뭐 꽤 되시는 분들은 상당하잖아요. 예. 예. 근데 임금이 낮은 분들은 정액으로 최소한 이만큼 올려서 양쪽을 맞추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사회적으로 유일하게 임금 낮은 분들의 정액을 올려내는 게 최저임금인데 그거를 그 책임을 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노동하는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책임지지 않을 각종 수치를 갖고 예 이렇게 하는 그 책임을 미루는 거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4,860원입니다. 예. 그래서 60원보다 350원. 그렇죠. 올해가 4,860원이죠. 예. 여기에 이제 7.2% 오른 350원이 올라서 내년에 오르는 것이 얼마입니까? 5,210원이죠. 예, 5,210원이요. 근데 이제 주로 사용자 측이고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이 8.3% 오른 이래 2008년에 가장 인상폭이 크다. 그럼 그동안에는 7.2%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요. 예, 그러면서도 인상폭이 가장 컸다고, 많이 올랐다고 강변들 하는데, 아까 방금 율 인상률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재계나 기업가들의 주장이, 그들로서야 뭐 강변하겠지만, 이런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저희가 최저임금을 맨 먼저 문제제기 시작한 게 2001년도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거의 10% 가깝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2008년에 최임이 마치 2008년은 이명박 정부 1기에 실행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명박 정부가 결정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예. 그거는 전에 있던 참여정부가 결정한 금액이고요. 예, 그 얘기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적용되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그 이전의 정권에 비하여 그러니까 진짜 절반밖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MB 정권 시절에는 보통 해마다 이 최저임금이 오른율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5%, 2.8%, 마지막 해 그래도 이제 선거 앞두고 조금 작년에 올린 게 6.1%, 제일 많이 올린 게 그거여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 너무 적게 오른 비율을 이제부터라도 보충을 해야 하는데. 보충하고 만회하는 정도에 그렇죠. 불과하네요. 보충하고 만회하는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네요. 예. 그 전에 10% 이상 오르다가 지금 이제 5% 된 걸 보충을 해야 하면 아직 오히려 10% 이상씩 더 올려야 보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 노동계는 5,790원, 즉 21%를 인상을 주장했죠. 예, 5,910원을 처음에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절충안을 낼 때 우리는 노동계는 5,790원으로 말하자면 깎았고, 그 다음에 재계는 동결 얘기하다가 50원 들고 나와서 거의 마지막까지 50원으로 갔죠. 사용자는 4,910원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굳이 양측을 나눠보자면은 노동계가 좀 밀린 걸로 보이네요. 이제 결국은 여기 구조가 노사 이렇게 정의 아니 공익인데 공익위원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와 이제 교수님들로 구성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게 결정권이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실은 정부의 의지가 어떤 거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공익위원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1년에 처음 문제 제기할 때도 공익위원 분들이 그때 진짜 낮았는데 이렇게 낮은 것만 갖고 설마 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의 손보다는 이제 저쪽 손을 좀 더 들어준 게 아니냐, 공방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인수위 때 8%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최임 8%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게 맞춘 느낌도 사실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부라 하면은 고용노동부를 얘기하시는 거죠? 고용노동부도 이제, 한 대통령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 그렇죠.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처음 이번 장관이 딴 건 몰라도 최저임금은 자기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정부 부처 중에 여러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와 고용 문제를 담당하고 고민하는 부서인데 왜 이 부처는 재계 편을 들까요? 기업주 편을 들까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앞에 고용을 붙이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임금을 적게 올리면 고용을 늘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유일하게 정말 노동자에게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내지는 뭔가 중요한 걸 많이 결정할 수 있는 곳이면 저는 좀 더 노동자 편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시간제 알바생 같은 사람들은 이번 그래도 7.2% 인상에 대해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나마. 반면에 이제 경제가 어렵다, 기업 사정이 어렵다 해서 고사위기에 있는 또 일부 영세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큰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얘기 양쪽 얘기 다 들으시고 계시죠? 그럼요. 왜냐면은, 이 노동자였던 분도 나중에 이렇게 취업 안 되고 그러면 어디서든 돈 끌어 모아서 자영업 하시거든요. 창업이 되면 또 사용자가 되네요? 그러면 갑자기 사용자가 되고 막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망하면 다시
그 일용직이 되고 비정규직 되고 그래요. 그래서 비정규직 저희 이제 조합원들도 예전에 뭐 자영업 했다던가 조그만 기업을 했다던가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해보는데 사실은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어렵죠. 진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최임 위반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 PC방이나 편의점이 많았어요. 작은 곳일수록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을 안 올려주면,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하실 거라고요. 이게 해결책은 아니군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요새 뭐 말 많지만 그 남양유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갖 편의점들도 거대한 무슨 슈퍼갑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예를 들면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 중에 간접 고용이라 해서 용역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용역회사는 그 단가를 누구한테 받냐면 훨씬 큰 뭐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받거든요. 예, 그걸 결정하는 분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규모 자영업이나 이렇게 적은 영세 업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이제 슈퍼갑이라고 하시는 뭐 대기업이나 그걸 또 이렇게 용인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이렇게 힘이 없으시다 보니 어떻게 갈 데가 없어서 하시는데 그분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지금 관심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그 원인을 왜 그 저임금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묻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뭐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위반해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위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뭐 계도한달까? 뭐 이런 거가 중심으로 좀 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런 죄는 흔치 않다는 말씀이군요. 보통은 이제 이 위반한 거를 이제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그거를 이제 토해내죠. 그러니까 위반한 부분을 임금 체불 비슷하게. 피해 구제를 어떻게 받습니까? 최저임금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임금 체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기야. 결국 임금 체불이죠. 예. 임금 체불 같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진정을 하면 이제 그만큼을 이제 입금하는 거죠. 판결이 나면. 만약 그런데 꼭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도 정말 수익이 나는 게 없어서 기업주로서 또는 고용자가 사용자가 최저임금만도 못 줄 수 있는 상황 그런 경우에는 혹시 참작이 되거나 면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임금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그렇죠. 체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되면 뭐 우리나라에 체당급 이런 제도가 있어서 국가가 일부 미리 주고 3개월치라도 미리 주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을 못 줄 만큼 정말 합쳐봤자 얼마 되지 않는 뭐 한 1년에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을 아껴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얘기했듯이 사실은 더 많이 이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작은 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 편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다 받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좀 더 핵심이고 최저임금은 그러다가 그쪽에 다 뺏기고 없어서 뭐 위반한다. 근데 그런 건 정말 10,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합치면 10,000원, 20,000원 되는 건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지적은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요 얘기 전에 제가 아까 하나 조금만 보충할게요. 최저임금을 그렇게 아주 영세한 곳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규모가 클 때 이제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는 최저임금을 이제 모르시거나 문제 제기 안 하실 때 슥 위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설계가 잘못돼서 간접고용행의 경우, 예. 그럴 때는 용역회사는 원청에게 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은 원청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최저임금 법에. 예. 그거 하나 딱 들어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원청에게 그거를 뭐 내놔라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정부 관공서 이런 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모든 걸 설계해요. 예. 관공서가 직접 하는 예를 들어 저희 법원 법원 낫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하향 조정돼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최저임금을 기본임금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게 있어서 문제네요. 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심지어는 입찰을 하다가 이렇게 퍼센트가 낮춰지면 그냥 시간을 줄여요. 예. 30분이나 1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 휴식 시간이라며 갑자기 30분을 집어넣고 뭐 예. 하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그것도 관공서에서도 예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위반하게까지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뭐 영세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정책의 문제라면 원청이나 맨 처음에 이거를 발주하는 분들이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게 임금을 줘야 한다. 예. 최저임금 그야말로 최저다. 최저죠. 예,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고용 불안 문제는 요즘에는 오히려 추세가 그 얼마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그 저희가 이렇게 미국을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연설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그 뭘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고 그럴 수 있죠. 돈이 없으니까요. 예,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제대로 된 음식, 제대로 된 생활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이 경제 전체적인 게 다운이 되고 그래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이 노동자들이 손에 돈을 쥐어야 이게 경제가 살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이런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우리나라의 경우 같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왜 사실은 임금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돈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생활비로 다 쓰잖아요. 절대량이 부족하죠. 예, 다 쓰고 그 돈을 어디 해외에 가서 쓰는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 안에서 다 쓰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진짜 내수가 늘어나고 고용률은 어디가 높이냐면 대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많이 하잖아요. 80%를 중소기업이 그러니까요.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은 또 이 내수를 하는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고용률이 올라간다. 이런 게 오히려 요즘의 추세여서 미국뿐 아니라 그 짜다는 일본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그런 공공연하고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그런 연설은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원하는 것만 들을까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물론 오바마도 꼭 뭐 이 연설이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연설이 노동자에 대한 배려만이 아니라 그럼요. 경제 살리기의 일환의 초점이 먼저 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래도 최저임금 상승이 효과가 있다면은 그 반가운 일이고요. 미국은 최저임금이 우리 원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숫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물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낮다는 것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OECD 중에서 우리가 비율이 제일 낮고, 예. 미국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 OECD에서. 예.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뭐 한 중간 정도에 들지 않나 막 그런 막연한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약간 중간에서 약간 낮은 정도? 인 것 같아요. 비율로 소득 격차가 우리랑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나 위원장님, 우리 잠시 전하는 얘기 하나 듣고 간추린 뉴스 하나 듣고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나지연 전국 여성노조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 위원장님,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최저임금을 산출하는데 정확한 공식이 있냐 이런 걸 묻는 분이 있는데 있습니까? 뭐 있겠죠만은. 그 최저임금을 생각하는데 정확한 공식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예. 이 임금의 중간 값이 되는 임금의 예. 그 평균 임금의 그 2분의 1 정도 선이면 보통은 이제 중위임금의 3분의 2인 2 이하인 임금을 저임금이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밑에 3분의 1. 예, 3분의 2 이하.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에 예. 그런 거니까는 그 중간 임금의 한 절반 정도를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OECD가 대체로 그 한 50% 선에서 예, 결정이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법에 우리가 아예 이렇게 해마다 예. 뭐 몇십 원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아예 50%를 기준으로 정하는 게 어떠냐 차라리 이렇게 정률로. 예. 전체 평균 임금의 50% 정도로 그럼 뭐 정하는 게 그리고 어떠냐. 밀당이 필요 없네요. 그죠?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럼 생계비 기준으로 그럼 차라리 해보자.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생계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단신 1인 생계비 예. 기준으로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지금 15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건 조금 더 높아지는데, 예. 그 기준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한 두 가지 기준이 보통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번에 7.2%가 올라서 월급이 얼마죠? 100 몇만 원이죠? 108만 원 정도로 108만 원 정도죠. 됐죠. 내년에 그것도. 내년에 예. 예. 108만 원으로 지방이라면은 상대적으로 또 조금 주급이나 물가가 싸겠지만 서울에서 108만 원 집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산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나 우리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하면은 또 그리 올릴 수 없다고 하는 앞에 질문하고 유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예. 이 기업과 노동계의 주장 중에서는 기업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이제 사실은 최저임금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되게 그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얘기하면서 핑계는 영세기업 핑계를 대는데 그 나오는 분들이 영세기업주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경영자 총연합회 뭐 이런 경청에서 분들이어서 나오는 분들이? 예, 아주 정경련 바로 밑에 그런데 밑에라고 하면 자기들 되겠군요. 영세 예. 기업인들을 잘 알긴 압니까 그분들이? 실제로는 잘 모르고 우리가 저번에 토론회 때 이 남양유업이라든가 편의점 그 동네 슈퍼 이런 분들이 모인 그 연합회 같은 데서 나오셨는데요. 예.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경영자 총연합회도 사실 우리 실정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 슈퍼 연합회 이런 데서 나가는데 그중에 그분들이 이제 그 최저임금 위원회에 이렇게 뭐랄까 발언권이 더 있으신데 예. 그 슈퍼 연합회 이런 분들 주로 인터뷰 하시는 그분들은 큰 슈퍼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분가의 슈퍼가 아니고요. 예, 뭐 한 사람 쓰고 두 사람 쓰고 이러잖아요. 예. 보통은 예, 이런 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게 가계 소득이 우리나라 이렇게 노동자하고 뭐고 다 합쳐서 가계 소득 증가율이 예. 그 예전에 한 그 IMF 고 전후로 해가지고는 고 직전까지는 8.2%였었는데 예. 똑같이 지금은 한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로 소득 예. 증가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고. 가계소득이요? 예. 그 반면에 기업은 그때보다 확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 18.6%. 그러니까 거의 같이 시작했던 시점에서 지금은 그 해마다 그렇게 소득 증가율이 생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왜 특히 상장 기업 정도 되면 좀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이 이렇게 쌓아둔 그 현금 예. 갖고 있는 보유액도 뭐 57조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엄살을 되게 뜨는 거죠. 물론 예, 그런 현금 보유하는 기업 정도라면은 뭐 손에 꼽는 굴지의 기업들이겠죠. 물론 예.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뭐 그럴 리는 없지요만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 위원장님 말씀은 기업들이 좀 엄살이 심하다.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요지는. 예. 그리고 기업도 이렇게 돈이 흘러야 하는데 예. 어쨌든 대기업은 돈이 너무 많아서 쌓아두고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나왔듯이 뭐 어디로 몇백억씩 밖으로 도피시키고 조세 도피처에. 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세금을 제대로 사실은 걷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영세한 업체를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정말 채임을 정말 감당할 수 없으면 정부가 그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거 정말 돈 많이 안 드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이고 어쨌든 기업들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경제 성장이 되고 기업들은 훨씬 소득 증가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가계의 소득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많고 또 최저임금을 비정규직은 받는 분들이 많고 이러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 최저임금 맞춰주면은 내가 12시간씩 한 달 내내 일해도 알바생이 돈 더 많이 벌어갑니다. 좀 특수한 경우겠죠, 많은. 어쨌든 수천만 원 들여서 가게 차렸는데 이게 뭔가 싶네요. 한 달에 몇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 청취자 한 분이 올린 글 이분으로서는 또 이럴 수 있죠. 이해해요. 이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전체 매출이나 순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은 써야 되니까. 그렇죠. 또 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니까. 주다 보면은 정작 주인인 자기한테는 몇천만 원 들여서 가게 차렸는데 얼마 안 나오면은 이분들은 속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이런 경우는 참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됩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진짜 자영업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소규모 자영업의 현실인 것 같고요.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한 3분의 2가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정말 빚으로 연명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초점을 최저임금 받는 그 사람에게로 쏠릴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경제가 활성화돼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잘 되는데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최저임금을 적게 올려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쵸 몇만 원도 아쉬울 것 같아요. 예. 그렇겠지만 그 몇만 원 말고 진짜 몇십만 원을 더 손해를 보게 만드는 나의 뭐 프랜차이즈 본사라든가 그 큰 원인이 있는 곳에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인테리어를 갑자기 갈라 그래서 빵집 같은 데도 뭐 수천만 원 뭐 그렇게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그런 곳을 하는 게 어느 쪽이 더 돈을 더 많이 아끼실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인지 그걸 좀 사실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도 딱한 마음에서 이런 글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 저도 뭐 편을 든다는 것보다도 공감을 하고요. 그럼요. 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 나 위원장님 말씀은 그 원인이 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그 어려운 사정이 오히려 국가 경제나 또는 계약을 맺고 있는 슈퍼갑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니까 더 구조적인 것을 해결하는데 힘써야 된다. 막 그런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맞습니다. 맵도님 그렇게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 위원장님, 국내 저임금자가 얼마 정도를 저임금자라고 하고 또 저임금자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국내에. 그러니까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간 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이렇게 저임금이라고 하니까 한 150, 160 이하면 이제 저임금일 수 있는데 비정규직들 평균 임금 총액 자체가 140만 원이에요, 지금. 비정규직.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는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낮은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한 500만 명 정도가 저임금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이분들이 최저임금에 대부분 영향을 받으시는 그렇군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갖고 특히 기혼 여성이 많고요. 예. 비정규직의 여성이 많잖아요. 예. 비정규직이 당연히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60에서 70% 사이를 이제 그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방금 이제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대충 남성들에 비하거나 정규직에 비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이 저임금 여성 노동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 그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임금의 40% 정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좀 비정규직도 임금이 좀 높은 분부터 아주 낮은 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그 정도여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 임금이, 반반 이렇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남성 대 여성 임금이 60% 정도 되거든요. 여성들이 남성 임금에.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짐작을 해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일자리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이 시기는 눈높이가 너무 낮군요. 어떤 데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그건 안 낮추고 과도하게 최저임금만 임금에서만 눈높이가 너무 낮군요. 그렇죠.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대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40대 이후에 직장을 갖게 되시면 모든 곳이 사실은 최저임금이 그 시급이 기준인데, 특히 이제 그 많으신 분들은 최저임금 미만도 있고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청소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최저임금 때마다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청소일을 해서만 임금이 낮은 게 아니라 그 간접 고용이라 해서 용역직, 도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또 떼죠. 예, 한 단계 거쳐서 이제 예산이 나오니까 이제 용역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대학교 청소가 많은데 대학교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용역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냥 일거리로 보는 거예요. 일감. 일감으로 보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변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도급, 용역 그런 다음에 거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유일한 가이드라인이 정말 최저임금이에요. 야, 그거 없으면 진짜 2,000원도 주겠네요.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그래서 이명박 정부 제 기억에 첫 해에 최저임금을 50세 이상한테는 적용하지 말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중노년의 고용 증진을 위하여. 밥 안 먹나 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갖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분노하시더라고요. 50대, 그래갖고 그때 실제로 법안이 50대 이상한테 주지 말자, 60대 이상에게 주지 말자, 그 다음에 절충해서 노동부가 55세 이상에게 주지 말자 이런 법안까지 제출이 됐었어요. 국회에 실제로. 그래요? 이명박 정부 첫 해에 그게 제출이 됐고, 그 해에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나와서 최저임금 너무 비싸니 깎자 이 얘기가 그 해에 나왔었어요.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안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 막장까지 갔군요. 이미 그렇게 첫 해를 시작한 정부 5년을 우리가 거치고 사실은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가 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냐 하는 거랑 이렇게 딱 결합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엊그제 어느 신문에선가 그 경향신문이었는지 경향은 기억납니다만은 일면이죠. 인터넷판을 봐서 일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알바생이 제목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알바생 땡땡 다운해가지고 5,000원으로 올라도 내 인생 바뀌는 것 없다. 맞아요. 이런 제목이었는데 정말 참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참 참담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번에 5,910원을 가지고 이제 캠페인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되냐 그래서 123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한 달 내내 일하고 123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갖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들이 이제 1만 원, 뭐 이번에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하자. 사실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속이 다 시원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그건 최저니까 시간제로 일을 할 경우에는 10,000원은 돼야, 왜냐면 시간제는 다른 뭐 연차 수당이네 뭐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에서 기본급 위에 조금씩 붙는 게 있는데 그게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제 일하면서 퇴직금 받을 만큼 오래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건 10,000원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받는 분들 중에서 4대 보험 되는 사람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완전 탈 털어서 싸구려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뿐 아니라 비정규직 전체에서 그 보험 적용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4대 보험 적용률이. 아니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국가에서 많은 복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복지 예산 중에서 뭐 물론 의료 지원, 그다음에 육아 지원,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하죠. 저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생활의 기본이 생활비인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를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기업에 어떤 조세를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반대급부를 최저임금으로 좀 커버해주는 뭐 그런 방안은 혹시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저희 이건 무책임한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예, 제가 일단 정부였던 적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논의된 적은 없는데, 그것도 저도 사실은 그런 거에 동의하거든요. 이게 그 최저임금 자체를 올리고 그거에 정말 그거를 주지 못하는 분들까지 있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뭐 이런 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저임금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할 것일 텐데 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나요? 저희가 10년 동안 그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2001년에 최저임금에 아무 관심 없을 때 처음 주장한 데가 저희 여성노조인데요. 그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최저임금 단위에는 그때보다는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비정규직 대표성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성이라든가 청년, 이렇게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용자 측이나 그 공익위원들이 이 실정을 사실은 이렇게 피부에 닿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강하게 좀 요구하십시오.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해결을 계속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최저임금제에 결정하는 그분들 중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왜 그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요.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예요. 자기 아들들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죠. 거기 나와서 위원이랍시고 나온 사람들, 대개 정부 관료, 대학 교수, 뭐 경촉에 나오는 분들, 최저임금 근처에도 안 간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나와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한테 가서 엎어버리세요, 그거. 왜 그걸 보고 있으세요, 그걸. 저희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왜 초반에 서로 그냥 그 회의만 한 다음에 각자 퇴장했다가 모였다가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최저임금이. 위원회가. 그럴 때마다 이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막 복장이 사실 터져요. 야, 이게 또 뭐 사퇴한다 그러고 나 퇴장해버리고. 사퇴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뽑아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뽑아주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이 대표성을 갖고 어떻게든 올라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리고 뭐 복지나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그래요. 전혀 당사자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니까 더 낮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숫자만 갖고 결정을 하니까요.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아니 근데 최저임금 많은 분들 쪽수가 그리 많은데 그 가서 엎어버리면 안 돼요?
쪽수가 많지만 예. 조직된 분들이 많지 않아요. 또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있군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노조조직률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은 더 그럼요. 노조에 가입 안 돼 있죠. 비정규직 조직률 자체가 2% 정도인데 예.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조직률은 더 낮고요, 당연히. 예. 아니, 그래서 우리 뭐 기업 전체 노조 조직률이 19%인가 그렇잖아요. 20%가 채 안 되잖아요. 10%. 10%입니다. 예, 다 합쳐서 10%예요. 제가 9%를 근데 이제 유명한 큰 대기업 이런데 대부분 조직이 돼 있다 보니 예. 노조에 조직된 분이 되게 많다는 이제 국민적 착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조직률이 되게 낮고 작은데 없고 비정규직일수록 진짜 낮고. 근로자 중에서 노동자 중에서 내가 노조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전체 근로자의 10%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예, 그 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이제 대화 시간이 한 1분여 남았습니다. 자, 나 위원장님. 예.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최저임금은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까? 그거는 이상입니까? 저는 이제 재계를 어디까지를 재계라고 봐야 하는지는 좀 넓긴 넓군요. 예. 자관과 사용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은 대놓고 자기네가 최저임금을 자기네는 상관없는데 걔들은 뭐 이렇게 빼고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빼고요. 예,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최소한 저희가 5,910원 얘기한 게 최저로 그 정도 되고 평균 임금은 그거보다 점점 올라가는 정도 돼야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기여했던 노동 생산성에 대한 조금의 보상이라도 되고 그다음에 그 노동 소득이 양극화돼 있는 노동 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는 거에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좀 내수도 진작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게 쏠려 있는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좀 더 가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야지 이제 정부가 좋아하는 대타협이니 이런 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한쪽이 계속 특히 약한 쪽이 계속 임금을 더 낮게 이런 식으로 갖고는 해결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식을 찾아내는 게 정부의 할 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임금은 올릴 여지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것이고 그다음에 너무나 우리 안에 갑과 을의 차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돈이 제대로 흐르게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너무 낮아서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게 돼버리는 사태로 되지 않으려면 정말 이 나라를 건강하게 가져가려면 유일한 가이드라인이 최저임금 그다음에 이 정말 저소득 층을 위한 복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나라 만드는 거에 최저임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최저임금 지금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한 50여 분 나 위원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대충 마치면서 딱 한 말씀 내가 그래도 오늘 인터뷰 나와서 이 한마디를 던지고 가고 싶다가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결정된 다음에도 이렇게 긴 시간을 최저임금을 갖고 논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끝나고 나면 완전 잊혀지다가 이렇게 돼서 일단 그거에 감사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예 없는 나라에 유일한 복지, 일하는 사람의 복지, 최저임금 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지연 여성노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기 화재 참사가 있은 미국 도시를 묻는 퀴즈 정답은 3번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끝곡을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차사의 저 평등의 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